영주댐 인근 하천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다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산정한 대구공항 이전 사업비는 8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낚시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시가 지난 18일부터 영주댐 인근 하천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연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 출동 전병주 기자입니다. 영주댐 인근에 낚시가 한창입니다. 아예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 낚시를 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영주시가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주댐 상류부터 석포교 인근까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객들의 발길이 줄긴 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낚시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영주댐 인근에 낚시를 하지 못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바로 옆에는 이렇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을 돌아가 보면 강 쪽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곳곳에 취사 흔적과 버리고 간 낚시용품이 발견되고 조금 더 들어가자 낚시객이 보입니다. 보통 저 앞에도 써붙여 놨던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빈 걸로 어떻게 돼갖고 또 가는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영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수자원공사 경북 북부권지사와 공동으로 불법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낚시객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 일주일 만에 권한을 넘겼습니다. 수자원공사 자체의 자체적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주댐 자체는 관리 주체가 원래 환경부랑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수자원공사는 권한이 영주시에 있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영주시에서 지금 한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그건 아닙니다. 개도했는데도 또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적 사항을 적어서 시로 넘겨주면은 시에서 이제 하겠죠. 환경단체는 영주댐 인근 수질 오염을 애꿎은 낚시객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염돼 녹색으로 변해가는 하천에 이미 낚시객들의 발길이 줄었는데 뒤늦게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댐 건설 초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오히려 낚시를 장려하기도 했던 그런 지경인데 낚시 금지 이런 문제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영주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영주댐의 수질이 악화의 원인이 녹조 현상으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단속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수질 개선은커녕 영주댐의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전병주입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곳 대구 달성공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수성구 대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새 둥지를 트게 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경 기자, 동물원 이전 얘기는 예전부터 좀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대구시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달성 토성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에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달성 토성 복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지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구시는 이번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동물원을 이전하는 비용도 함께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즉 궁극적으로는 공원 내부에 있는 사적인 달성
달성 토성을 예전 모습으로 복원해서 역사적 장소로 보존하고 또 오래된 동물원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서 단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네, 이번 부지 선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수성구 대공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0년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안이 너무 좁고 낡아서 동물들이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공원을 옮길 만한 마땅한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동물원 이전 부지로 지역 여러 곳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지난 2017년에 수성구 대구대공원으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 부지로 동물원을 모두 옮길 계획인데요. 새로 짓는 동물원은 동물들이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형태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대구시 공원 녹직과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기존 달성공원 부지가 달성 토성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삼덕동 대구대공원 개발되는 부지에 일부 시설을 동문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해서 걸린 공원들이 다 해제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제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전이 완료되는데 그럼에도 이 시민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역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공원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 시절 무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미 공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랜 기간 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추억을 쌓아왔거나 휴식을 취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동물원이 사라진다는 점을 섭섭해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동물들을 위해서 좀 더 한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 들어보시죠. 옮겨야 됩니다. 이거 시내에 있으면서 만들고 또 달성이 토성이기 때문에 그 옛날 그걸 복원하고 동물을 옮겨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공기라든지 동물 자체도 여기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싶습니다. 공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저 문양이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수성 저 대공원 쪽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불편해서 안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동물원이 있는 곳이 많이 흔치 않은데 이런 동물원도 같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공원이 도시 안에 있지 않은데 그렇게 없어지고 하는 게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쉽지. 전부 다 일로 다 모이는데 여기가 공기도 좋고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아들 생각해서 이래 해야 되지. 그걸 갖다 옮긴다 하면 좀 아쉽고 서운하죠. 옮겨야 할 필요성은 뭐 알겠지만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 또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동물원이 이렇게 옮겨가고 나면 달성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아직 정확한 그림은 안 나오는 거죠? 네, 달성 토성 복원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우선 동물 우리를 철거하고 현재는 향토 역사관이나 관리소 등도 모두 없애거나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곳인 사적지 성벽과 성내 구조물은 예전의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인데요. 달성공원에서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진 이런 역사적인 사건 등을 바탕으로 역사공원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동물원은 없어지지만 일대의 도심공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재청이 올해 안에 이번 계획안을 승인하고 대구시가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달성 토성 복원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새롭게 단장하는 달성 토성 또 일대 공원의 모습도 참 기대가 됩니다. 김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들이 다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9일 울릉도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시장 군수 구청장 연석회의에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등 단체장 33명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 재건과 특별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산정한 대구공항 이전 사업비는 8조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대구시와 군위, 의성군이 합의한 대로 3천억 원 규모로 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이전지를 최종 선정한 뒤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종전부지 사업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투표 장소는 호계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문경시 노인복지관, 점촌 이동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점촌 5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6곳입니다. 한편 4.3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에는 나 선거구에 5명, 라 선거구에 2명이 출마했으며 후보자 현황, 사전투표소 위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지난 28일 주황산면 선포 기념 한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주황산면과 주산지리의 명칭 변경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지신밟기와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황산면 표지석 제막식, 축하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기존에 사용하던 부동면은 일제강점기 당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긴 이름으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 개정과 주민 투표를 거쳐 주황산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또 면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는 부동면이 명실상부의 주황산면으로 명칭 변경된과 동시에 우리 주황산면의 상품의 가치 또 미래의 지향적 가치는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공설시장에 별빛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야시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서류 심사와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7명의 운영자가 다양한 퓨전 음식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매주 한 번 재능 기부자들의 문화 공연과 이벤트 행사도 마련됩니다. 영천시는 별빛 야시장이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가 지난 28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동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위원 191명에게 법무부 장관 위촉장이 전수됐으며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을 초대 회장으로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의회 심의의결기구인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도 함께 출범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권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직업 교육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가족 건강 문제 때문에 지역으로 이사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면서 단일 행정구역별로 인구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 대구 광역도시권, 동해안권, 서부권, 북부권 등 주민 생활 패턴이 비슷한 도시권별로 인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봄은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구 경북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비가 내린 후 일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